여자로서 월경 전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거 당연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 월경을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는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예. 구독과 좋아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. 정말 힘이 됩니다. 네, 항상 해프님들 때문에 저희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. Heartbeat. 너를 향해. 좋아요를 많이 안 해주셔서 오늘 이낙준 쌤이 안 나오셨는데요. 농담이고요. 오늘 뭐 일정이 있어서 바쁜 작가님이랑 오늘 우창현 선생님이랑 둘이 하고 있습니다. 뭐 이제 뭐 이렇게 2인 체제로 갈 수도 있죠. 잠깐만. 헬프님 곁에 있습니다. 오늘은 또 되게 많은 헬프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왔는데요. 혹시 우창현 선생님 PMS라고 들어보셨어요? 그렇죠. 월경정 증후군이라고 맞아요. 저도 뭐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창현 선생님 경험을 해보셨어요?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예전에 제가 저희 누나랑 살았거든요. 맞아요. 학생 때 누나랑 같이 살았는데 제가 친누나죠, 친누나? 친누나랑 살았는데 이거 잘라주세요 그냥. 근데 저희는 성격 좋고요.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. 놀러 가야겠다. 진짜 혼나? 그래. 이제 보통 월경을 하는 여성의 70에서 80%는 월경 전에 유방 쪽의 압통, 복부 팽망, 오심, 두통을 겪는데요. 70에서 80%면 거의 대다수가 겪으시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20에서 40%가 이 증상이 더 심해서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. 절반이네 그러면. 그렇죠. 이게 이제 PMS라고 해요. 프리멘스트럴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좀 심한 건데 닥터 프렌즈 보시는 헬프님들은 이제 좀 많이들 아시더라고요. 그 단어를. PMS는 사실 치료할 것까지는 없거든요. 근데 월경 전 불쾌감 장애라는 게 있어요. 이거는 PMDD라고 해요. 저희가. PMDD. PM, 프리멘스트럴, 그리고 디스포릭 디스오더, 기분이 좋지 않다, 불쾌감 장애.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좀 굉장히 좀 심한 거거든요.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 기분이 불안정해요. 막 우울하기도 하고 거절에 좀 민감하기도 하고 좀 분노하고 예민하고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해요. 이런 평상시에는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정도였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좀 사소한 일에 좀 짜증을 내고 또 그리고 후회해요.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약간 곤란하겠다. 곤란해요. 근데 자기도 화를 내고 좀 자책을 하고 뭐 남편이나 아이한테 또 그러기도 하고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미혼 분들은 남자친구나 뭐 아니면 가족들, 친한 가족들한테 좀 그러기도 하고 이게 뭐 기분적인 감정 기복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좀 흥미가 없고 집중하기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일하기도 힘들고 학업하는 것도 어렵겠고 어렵겠다. 진짜 이게 주기적으로 오는 건데 맨날. 그리고 뭐 많이들 경험해 보시겠지만 무기력해서 잠이 좀 늘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과수면 그리고 좀 식욕도 저하되고 자제력을 좀 잃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또 통증이 많아요. 두통, 또 몸이 붓기도 하고 유방 통증, 관절통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거든요. 힘드시겠네. 이게 월경 전 보통 일주일 전쯤에 시작이 돼서 이제 월경이 시작되면 증상이 좀 확 좋아지거든요. 너무 길잖아. 배란 후에 증상이 좀 심해지고 월경 직전에 이제 증상이 최고조고 월경 하면서 좀 감소되거든요. 원인은 뭐예요? 주로 이제 월경과 관련된 에스트로겐의 이제 농도랑 좀 관련이 있는데 또 에스트로겐과 세로토닌이 또 관련이 있어요. 세로토닌이 우울, 기분 변동, 짜증과 관련이 있어서 이런 호르몬들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거든요. 근데 이런 것도 병원에 와요? 많이 오세요. 그래서 알고 있구나. 예,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는 선생님 저 PMS가 심해요. 환자분들이 물론 이제 정신과 진단명은 PMDD, 월경정 불쾌감 장애만 사실은 치료가 되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은 더 넓은 의미로 PMS라고 생각하시죠? PMS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죠. 보면 PMDD가. PMS 중에서도 좀 심한 분들,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은 PMDD가 오고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매달 한 번씩 있으시니까 막 그 며칠씩. 네, 며칠씩 있으니까 PMDD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시던 분들이 갑자기 확 나빠질 때가 있어요. 분명히 잘 조절되고 약도 잘 맞는다 그랬는데 왜 더 나빠지셨지? 그럼 환자분들이 생각해 보더니 아마 뭐 이번 주는 또 선생님 월경 전에 좀 있어서 좀 더 심해졌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. 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정신질환도 월경 관련해서 더 악화되고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. 또 이게 호르몬 때문인데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? 치료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은 그냥 여자로서 월경 전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거 당연한 거 아니야?
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 월경을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. 1, 2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가임기 때는 계속 하게 되는데 이거는 치료법이 있어요. 너무 이제 심하시면 SSRI,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, 이건 주로 항우울증 약물로 쓰거든요. 그 중에서도 뭐 플록세틴이나 설트랄린 같은 약물이 PMDD에 좀 도움이 돼요. 근데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울증을 치료할 때 이 항우울증 약을 보통 3, 4주는 써야 효과를 본다고 했잖아요. PMDD, PMS 관련 증후군은 생각보다 금방 효과가 와요. 약 쓰면 바로 딱 좋아져요. 급속도로. 그럼 해볼만 하겠다. 좀 빨리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, 2, 3일 만에도 확 좋아지기도 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울증 약물처럼 뭐 유지 치료 꾸준히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 딱 그때만 월경전 일주일 전에 좀 복용하시고 월경하시고 좀 끊고 이러시면 되거든요. 한 번쯤은 저는 만약에 너무 심하고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면 사실 뭐 생리휴가를 막 길게 쓸 수도 없으시잖아요. 그럴 때마다 뭐 연차 쓰시기도 힘들고 눈치 보이면 이제 그때그때 병원에 방문해서 이때만 좀 복용하시고, 물론 나한테 맞는 약을 찾기 위해서 시행착오가 좀 필요해요. 용량이라던가 종류들이 또 있으니까. 타이밍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몇 번은 좀 시행착오 반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몇 번, 두세 번 좀 고생하셔도 나한테 맞는 약 찾으면 그걸 아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요. 경구 피임약 같은 걸 좀 쓰시기도 합니다. 그리고 PMDD를 좀 치료하는데 다른 방법도 좀 도움이 돼요. 뭐죠? 카페인, 알코올을 조금 피하는 게 좀 좋고요. 피하는 게 나 순간 카페인 알코올을 마시는 게 피하는 게 좋아요. 마시면 뭐 너무 좋겠죠. 생리전 증후군 때 이런 증상 있는 분도 있을 텐데 당이라던가 탄수화물 좀 땡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단 거 땡기다는 사람 나 되게 많잖아. 맞아요. 근데 기왕 드실 거면 좀 복합 탄수화물 같은 게 좀 도움이 돼요. 오히려 그러니까 뭐 우찬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. 뭐 전곡류, 네 귀리나 길이나 뭐 통밀 이런 것들 뭐 좀 복합 탄수화물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하고, 오히려 당이나 지방 좀 염분이 높은 음식은 좀 피하도록 산부인과에서는 좀 권하더라고요. 또 뭐 칼슘이나 비타민 풍부한 그런 녹색 그런 채소를 먹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식습관은 잠깐 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정말 길게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지중해식 식습관 얘기하는데 건강한 식습관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. 넓은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 PMS, PMDD는 너무 힘들면 집에서 그냥 혼자 끙끙 앓고 버티는 게 아니라 정신과에도 와서 충분히 상담받고 진료 받으면 생각보다 진짜 너무 좋아질 수도 있다,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은 좀 이제 가져가실 게 있네요. 너무 그거를 고생하셨던 분들이 맞아요. 꼭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